여러분들은 2억 6천인데 1억 9천5백만 받아라고 하게 되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반전세 형태로 월세로 받는다거나 내지는 시작부터 월세로 놓는 케이스가 많아지겠죠.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최근에 8월달부터 임대인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8월 18일부터 보증보험이 의무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신규에만 적용됐지만 이제는 신규고 기존이고 전부 다 세를 놓을 때 보증보험을 의무화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이게 지금 제도가 처음이다 보니까 어렵고 복잡하고 부작용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허그에서 대출금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보다 크면 안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 이 집값이라는 게 어떤 KB 시세라든가 이런 식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지금 집값을 추정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현실성하고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전세가 월세로 가속화가 되고 있는 거고 제출한 서류가 20개가 넘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요. 이것도 구청별로 또 요구하는 것도 다 틀려요. 그 처리 방식도 틀리고. 예,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거래를 많이 해드리잖아요. 해드리면서 그 조언을 해드리고 코치를 해드리는데 저희도 복잡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헛걸음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도적인 완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는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뭐 규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일단 사실관계를 파악하겠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8월 18일을 앞두고 일선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 임대주택의 특성상 대부분은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등등의 빌라들인데 주택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높이 형성돼 있죠. 보통 다세대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비중이냐면은 매가의 한 85% 내외입니다. 한 80에서 90% 정도가 전세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3억 원짜리 빌라다 그러면은 보통 한 2억 5천에서 2억 7천 정도, 2억 6천 내외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3억을 실제로 분양가라든가 매매가 3억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공시가격의 1.3배를 해주는 거예요. 공시가격의 130%. 그러면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사실은 빌라 같은 경우는 한 50% 비율이 더 될까요? 많아봐야 60%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럼 3억짜리 실제 시세 3억짜리 빌라라는 것은 한 1억 5천 정도의 그 공시가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지는 1억 8천 정도? 요 정도 수준인데 여기서 130% 해봐야 얼마입니까? 1억 9천 5백 아니면은 1억 8천이라고 잡아도 5,400이니까 2억 3,400 정도 수준이죠. 전세는 2억 6천인데 지금 1억 9,500이나 2억 3,400을 넘겨서는 세를 못 받는다고 하니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2억 6천인데 1억 9,500만 받아라고 하게 되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전세 형태로 월세로 받는다거나 내지는 처음부터 대출을 받고 나머지 부분을 시작부터 월세로 놓는 케이스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현실 반영을 못 한다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시세가 3억인데 지금 2억 정도를 실질적인 시세로 잡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경기도 수원에서 원룸 여러 채를 보증금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의 전세 주고 있는 임대사업자 A씨가 대표적 사례다. A씨가 보유한 원룸의 민특법상 주택가격은 5,460만 원. 왜냐하면 공시가 4,200만 원에 130% 정도 된다는 거죠. 실제 이 아파트가 이거 원룸이 7, 8천 정도면 못해도 1억은 갈 겁니다. 매가가. 근데 공시가격은 이렇게 낮죠. 거기에 130% 해봤자 이거니 시세랑은 괴리가 상당히 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미만으로 전세를 놓으라고 하니까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세 보증금이 훨씬 못 미치는 상태가 발생되는 거고 그러면은 위법을 저질 수 없기 때문에 범법자가 되지 않으려면 전세로 살던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낮춰서 나머지 부분을 월세로 받거나 처음부터 월세로 돌리자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2천만 원 등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전과자가 되는 겁니다. 전과자.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의 월세화 가속이 되는 겁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뭐 근저당권 공동설정 시 가입 불가, 전세 가격이 주택비도 높으면 가입 불가인데 이거 당연한 것 같지만 그 주택 가격의 산정 기준이 너무나 현실성하고 현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므로 인해서 전세의 반전세와 월세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거죠. 복잡한 가입접자 여러분 한번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짜증납니다. 이거 갖고 저거 하라 갖고 오면 또 안 된다. 어디선 됐는데 왜 안 되느냐. 우리는 모르겠다. 이게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선에서 헷갈리다 보니까 이게 처음 제도 시행하는 거잖아요. 가입 신청 완료까지 2달 소요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신규만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혼선이 빚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딜레이가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신규에다가 기존 뭐 100 몇십만 채, 150만 채, 160만 채 기존 것까지 다 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아비규환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8월 18일 이후부터 보증보험 의무화가 됩니다. 아, 장난 아닙니다, 이제. 제도적 완비가 되거나 뭔가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법을 이렇게 시행을 해버리면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실감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신규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보증보험 가입이 지연되면 내가 신청을 늦게 한 게 아니라 신청했는데 결과 통보되기까지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지연됐을 경우에는 불가항력적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나 세제환수 조치에 불이익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신청 기준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왜냐면 신청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허가까지 나오는 거는 관에서의 역할인데 이게 딜레이 된다고 이거를 그 신청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것도 어떤 기타 산정 기준을 잡을 때 관에서 처리하는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아라 이게 아니라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신청일 기준 이런 식이거든요. 인가 여부는 상관없이 신청한 것들까지가 나에게 내 재량이잖아요. 그죠? 신청자의 재량인 거기까지인 거고 처리를 뒤늦게 해서 문제가 삼는 것까지 지금 나한테 불이익을 준다 그러면 그거는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이 그렇게 돼 있다면은 이것도 당연히 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고쳐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자, 요 내용 하나 더 볼게요. 전세대출 갚으라고요. 공시가 인상 후폭 분해 우는 1주택 세입자.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1주택이에요. 1주택은 갖고 있는데 내가 여기 거주는 안 해. 그건 나는 지금 어디선가 전세를 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주택이 9억 원이 넘는 주택이 돼버리면은 내가 갖고 있는 전세를 들어갈 때 전세 대출을 받았잖아요. 1주택이지만 너한테 대출도 회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전세 살아도 내 집이 9억이 넘으면 만기 연장 때 전세 대출을 회수당하는 거죠. 그러면은 시세를 정할 때는 시세 없는 빌라는 공시가의 150%를 적용합니다. 임대보증보험 의무가입할 때는 주택가격을 얼마로 해줬습니까? 공시가격이 얼마예요? 130%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시세 없는 빌라 가격 얼마냐면은 공시가의 150%입니다. 이게 저는 이런 게 좀 불합리하고 이해가 안 가요. 그죠? 이로 인해서 세입자 전세금 높게 못 받는, 그래서 전세가 월세로 가속화되는 부작용이 생기는 거고, 이거는 150%로 잡아놓기 때문에 우리 전세 대출금은 빨리 회수를 하는 거고, 아니 통일을 하든가 130을 하든 150을 하든 통일을 하든가 140으로 안 되든가 해야지. 어떤 건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130%고 150%고 이것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내용이 뭐냐면 2019년 말 나온 12, 16 부동산 대책 때문이다. 전세 대출 받은 사람이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취득하면 전세 대출이 회수된다. 또 처음 대출을 받을 땐 고가주택이 아니어도 이후에 집값이 올라 9억 원을 넘으면 연장이 불가능하다. 고가주택 여부는 실거래가나 KB 국민은행 또는 한국부동산의 시세가 9억 원이 넘었는지를 판단하는데 시세가 없을 경우에는 공시가격의 150% 또는 취득가격이 높은 가격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것들은 KB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히 나오는데 빌라 같은 거는 사실은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표준화된 가격이 책정되기 힘들잖아요. 이랬을 때 가격으로 보는 기준이 뭐냐면은 공시가격의 150%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A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 구입할 때 4억 8천이었는데 이게 공시가격 급등하면서 7억 8천이 됐고 여기에 150% 곱해주니까 9억 원이 이제 넘겨버리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시세로는. 그러다 보니까 회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는 그 해에 바로 회수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내 공시가격 곱하기 150% 그러면 9억 기준하게 되면 6억이 되겠죠. 6억에 150% 하게 되면은 딱 9억이니까. 그러니까 6억이 초과되는 공시가격 갖고 있는 1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오는 겁니다. 내지는 지금 전세대출 받고 있으면 만기 때 연장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내용을 알고 여러분들도 전세대출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택 1주택 갖고 있으면서 따로 전세를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